오늘은 장수진 씨와 남편 박준호 씨가 결혼한 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공식적인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즐거워야 할 그날, 수진 씨는 새로 산 연분홍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호텔 한정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와의 관계가 서먹했지만 오늘을 계기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에 값비싼 순금 목걸이까지 선물로 준비했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오 여사는 수진 씨가 내민 선물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 구석으로 휙 밀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 차가웠고 수진 씨의 마음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 속에서 어색한 식사가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가 갑자기 레드 와인잔을 들고 수진 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수진 씨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오 여사는 좌악 소리를 내며 와인 한 잔을 그대로 수진 씨의 몸에 끼얹었습니다. 값비싼 연분홍색 원피스는 순식간에 붉은 와인으로 얼룩졌고 차가운 액체가 목선을 따라 흘러내려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주변의 친척들 역시 젓가락을 허공에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오 여사의 고성이었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느냐는 모욕적인 외침이 룸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옷자락을 꽉 쥐고 눈물을 참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오 여사의 경멸 어린 손가락질과 폭언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점상이나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격이 떨어진다는 말,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준호 씨에게 과분한 존재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다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오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밀치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수진 씨가 얼마나 교양 없는 시장통 출신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동조하듯 평소 오 여사와 가깝게 지내던 몇몇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는 둥, 나중에 아이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둥. 수군거림이 수진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진 씨는 남편의 곤란한 입장을 생각해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더라도 자신은 진심이며 이렇게 자신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당장 자신의 아들에게 과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수진 씨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지 않자 오 여사는 손을 번쩍 들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준호 씨가 그 손을 막아섰고 수진 씨는 그 틈을 타 룸밖 복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지른 만행을 울먹이며 쏟아내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분해졌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 장은영 대표는 딸을 진정시키며 당장 경호원 200명을 보낼 테니 싸우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룸으로 들어섰을 때
오 여사는 여전히 친척들에게 수진 씨의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온 수진 씨를 비웃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이혼시킬 거라며 협박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잘못한 것이 없기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태도에 오 여사는 얼굴이 새빨개져 달려들었고 남편 준호 씨가 필사적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런 시장통 계집에게 홀려 어미도 몰라보는 아들을 낳았다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수진 씨에게 그냥 한번 참으라며 남편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경호원들이 20분 내로 도착한다는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진 씨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 여사에게 잠시 후면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분이 오실 것이니 서두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여사는 시장 노점상이나 하는 부모를 부르는 것이냐며 비웃었지만 수진 씨는 더 이상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뱉은 말에 꼬리가 밟힌 듯 날뛰는 것은 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호 씨의 팔을 붙잡고 수진 씨가 집안을 우습게 본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꽈배기를 튀겨가며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는데 어찌 저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여사는 친척들에게도 동조를 구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작은아버지 박상철 씨를 붙잡고 장차관 댁 따님과의 혼사까지 거절하고 저런 여자를 데려왔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상철 씨는 수진 씨가 예의 바르다며 어물쩍 넘어갔지만 오 여사는 그게 밥 먹여주냐며 과거 자신이 상철 씨 아들의 취직을 도와준 사실까지 들먹이며 아들을 설득해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남편의 둘째 이모 박선자 씨와 셋째 숙모 박영미 씨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결혼은 문벌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한다. 수진 씨가 입은 옷이 시장 물건 같다. 준호 씨 앞길 막지 말고 알아서 이혼하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수진 씨는 수많은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괴로운 표정으로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 여사는 이성을 잃고 아들의 뺨을 때리려 했고 준호 씨가 피하자 어깨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런 계집 때문에 어미에게 대든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벽으로 달려가 머리를 박으려 했습니다. 준호 씨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오 여사는 발버둥 치며 아들의 등을 때렸습니다. 친척들 역시 수진 씨에게만 어른에게 숙이고 들어가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수진 씨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사과도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 여사는 울음을 뚝 그치고 그렇다면 수진 씨의 부모를 찾아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따져 묻겠다며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가 황급히 앞을 막아섰지만 오 여사는 오히려 수진 씨를 밀치며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 지경이 되었겠냐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호텔 아래에 도착했으며 10분이면 룸에 도착할 거라는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께 부모님을 막아보겠다고 답장을 보낸 뒤 오 여사에게 연세 많은 부모님을 찾아가 충격을 주지 말아 달라고 합리적인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사과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자신의 요구는 오직 이혼뿐이라며 동의하지 않으면 시장 바닥까지 찾아가 난리를 쳐서 부모님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의 명예에도 좋지 않다며 말렸지만 오 여사는 자신이 먼저 모욕을 당했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순간 룸 밖에서 쿵 하는 질서정연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듯한 그 소리에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4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룸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오 여사가 방을 잘못 찾았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그녀를 무시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그 장 대표라는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성이 장 씨였기 때문입니다. 리더 경호원이 손짓하자 뒤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룸의 양쪽 벽을 따라 도열했습니다. 20명씩 두 줄로 조금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넓었던 룸은 순식간에 검은 정장의 인파로 가득 찼고 가운데에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좁은 길만 남았습니다. 수진 씨가 100명을 세었을 때 복도에서는 다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머지 100명의 경호원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총 200명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은 경멸에서 놀라움으로 다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친척들은 겁에 질려 의자 뒤로 숨거나 서로에게 바싹 붙어 떨었습니다. 오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 저들이 수진 씨가 고용한 알바생들이라며 자신을 겁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에게 다가가 하루 얼마를 받느냐, 자신이 2배를 줄 테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경호원이 미동도 않자 오 여사는 화가 나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경호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쇠집게 같은 힘에 오 여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들은 장 대표님의 의뢰를 받아 그분의 가족을 보호하러 왔으며 계속 과격하게 행동할 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여사는 수진 씨의 엄마는 시장 노점상이라며 무슨 장 대표냐고 발악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다급히 다가와 어머니가 감정이 격해 실수를 했다며 사과하고 손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리더의 고갯짓에 손을 놓았고 오 여사는 황급히 아들 뒤로 숨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는 의욕에 가득 찬 눈으로 경호원들과 수진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리더 경호원이 수진 씨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수진님, 심려가 크셨습니다. 장 대표님께서 곧 올라오실 겁니다. 오 여사는 장수진님이라는 호칭에 또다시 발작하며 저들은 사기꾼이고 자기 아들의 돈을 노리는 것이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각또각 맑지만 위험 있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 장은영 대표였습니다. 네이비색 트렌치코트에 진주 비녀로 머리를 단정히 고정한 그녀는 온몸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품과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장 대표를 보자마자 당신이 이 사기꾼들을 불렀냐며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장은영 대표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딸 수진 씨에게 다가가 옷에 묻은 와인 자국을 쓸어내리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니를 보자 참았던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괜찮다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장 대표는 딸의 손등을 두드려준 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와인을 끼얹고 시장통 출신이라 욕한 사람이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맞다며 저 계집은 자기 아들에게 과분하고 당장 사기꾼들을 데리고 꺼지라고 맞섰습니다. 장 대표는 비웃으며 호텔 지배인을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장 대표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 대표는 지배인에게 저 여사님이 자신을 사기꾼이라 하니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지배인은 정색하며 오 여사에게 장 대표님은 호텔 최고 등급 VVIP 고객이시며 매년 수억 원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이 경호원들은 모두 장 대표님 회사 소속의 전문 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장 대표의 회사가 시의 절반 이상의 물건을 공급하는 자산, 수천억 원대의 장시상사라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 대표는 블랙카드를 꺼내 지배인을 통해 오 여사에게 보여주었고 이 실장이 가져온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재무제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오 여사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돌아온 시아버지 박태곤 씨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장시상사라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부품 공장이 원자재를 납품받는 회사의 명운을 쥐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은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 실수를 했다며 당장 밀린 대금을 입금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납품만은 끊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사장은 오 여사를 끌어당겨 수진 씨와 장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오 여사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친척들은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장 대표는 냉정하게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수진 씨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 둘째, 밀린 대금을 당일 안으로 갚을 것. 셋째, 앞으로 장시상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 납품을 끊겠다는 말에 오 여사는 장 대표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장 대표는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 실장에게 즉시 재무팀과 구매팀에 연락해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를 따라 룸을 나서려 할 때 남편 준호 씨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뉘우치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몸에 묻은 와인 자국과 부모님이 들었던 모욕을 생각하며 이것은 그분들이 스스로 걷어찬 기회이며 이미 어머니가 많이 참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반성해야 할 것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장시상사의 거래 중단 통보가 떨어지자마자 1년 계약을 맺은 건설사에서 원자재 납품을 못 받게 되었다며
계약 해지와 함께 5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납품 업체들 역시 장씨 상사의 눈치를 보며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준호 씨는 절망에 빠져 수진 씨에게 전화했지만 수진 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간청의 장 대표는 평소보다 2배의 가격과 전액 선결제라는 조건 하에 소량의 물건만 공급해 주도록 다른 업체에 압력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그 돈마저 없었습니다. 장씨 상사에서 밀린 대금을 갚으라며 계좌를 동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댁은 3일 만에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예금을 깨서 겨우 대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미 신뢰를 잃어 거래처들이 모두 끊겼고 직원들도 월급을 못 받자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로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평생 일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빚과 생활비는 준호 씨의 월급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돈을 빌려줬던 친척들의 빚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이모 박선자 씨는 빌려준 1,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시어머니가 선물했던 8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 취직을 도와줬던 작은아버지 박상철 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시아버지의 부탁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가 산책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막대한 병원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에는 과거 공장이 급할 때 빌렸던 사채업자가 터무니없는 이자가 붙은 차용증을 들고 찾아와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진 씨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어머니 장 대표에게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며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생활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야근과 배달, 글쓰기 부업까지 하며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버린 채소 잎을 주워다 먹고 이웃이 준 낡은 옷을 꿰매 입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결국 공사장 경비원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 씨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께 부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진 씨는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몰래 장 대표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 대표는 한숨을 쉬며 이것이 정말 마지막 도움이라며 자신의 회사 물류 창고에서 일할 자리를 부부에게 주선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숙 씨와 시아버지 박태곤 씨는 다음 날부터 물류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오 여사는 상자를 나르고 굳은 살이 박이는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편 준호 씨도 여러 개의 부업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친척들의 외면을 겪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 여사는 과거의 오만함과 속물근성을 버리고 진심으로 며느리 수진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수진 씨 역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에 보탰고 시부모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그들은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빚에서 해방된 날, 작은 월세방에 모인 가족들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와인잔을 들고 이 모든 것이 수진 씨 덕분이라며 눈물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의 와인잔은 과거의 모욕이 아닌 용서와 화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축배였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은 비로소 돈이나 배경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뭉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